안녕하십니까. 일자리 TV 방송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선우고용서비스 상담실장 장혜숙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라고도 하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주어 원활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의 첫 번째로 사업주는 퇴사한 직원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4대 보험 신고 사이트, 즉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퇴사한 직원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한 후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그 다음에 고용복지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해서 실업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회사 사정상 실직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3가지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3가지 중 그 첫 번째는 다음 4가지 중 1가지 사항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임금체불 당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2달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금지연체불도 이에 해당하는데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가 1년 이내에 연속 2개월인 경우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받는 경우 저임금 미달인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면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고 동의하셨다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조건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1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 다섯 가지 경우에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인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검찰에 고소한 후 가면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인데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많이 권유하는데요.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이때 미리 사직하지 말고 고용보험에 가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쓴 후 복직을 잘 안 받아주면 그때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11번째,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12번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이라도 공공근로에서 한 달만 더 채워도 지난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고 10년 이상 일을 하셨던 분들은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3번째, 그 밖에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어떤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첫 번째는 중대한 기책 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즉 근로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두 번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둘째,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두 번째, 제1호의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세 번째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도 근로자가 문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시 강화된 내용 첫 번째는 사업장의 경우 기한 내에 10일 이내였죠.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함께 공모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2020년 달라진 실업급여의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균 50%에서 평균 임금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변경되고 나이 구분도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기존의 90일에서 240일이었는데 120일에서 270일로 변경되었고 나이 구분은 30세 미만과 30에서 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변동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수혜 금액이 적어지는 분들은 2019년과 같은 최저임금의 90%가 그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에 따라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1,120원씩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수급 금액 계산 방법은
퇴직 전 평균 임금 60% 곱하기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 180일이었던 것이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남은 실업급여액이 아까워 취업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기간이 2분의 1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하며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며 기존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해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통비, 식대 등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원거리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 등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입니다. 이주비는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구직급여 기간 중에 자영업자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실업급여 총 예산은 12조 9천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사업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요. 8월 31일 기준 123만 9천 명에게 지급 6조 7,243억 원을 집행해서 구직급여 집행률은 5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아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분 좋은 구인구직의 주식회사 선우고용서비스 취업상담실장 장혜숙이었습니다.